최근 한국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즉 이른바 추경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새로운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만약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쯤에는 실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중동 지역의 긴장,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투자 불안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까지 위축된다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누가 지원금을 받게 될까? 그리고 1인당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전 국민 지급이 될지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 예산의 내용과 지원금 지급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예산은 전년도 말에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예산은 다음 해 동안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나 급격한 경제 변화가 발생하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추경은 주로 경제 위기, 자연재해, 대규모 사회적 문제 또는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통해 긴급한 재정 지출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며 동시에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다시 추경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도 이러한 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생산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자 역시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내수 소비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산업은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소비 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단순한 소규모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 예산은 여러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특정 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경제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례가 바로 코로나19 시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유지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추경 역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여러 논의와 과거 사례를 종합해보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는 몇 가지 주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전국민 지급이냐 아니면 차등 지급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국민 지급 방식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정책이 단순하고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민 지급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가능성이 더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추경 규모가 약 20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모든 예산이 국민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입니다. 만약 20조 원을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1인당 약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예산 중 일부만이 소비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약 12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가 직접적인 지원금으로 사용된다면 국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될 경우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들 계층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 방식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지원금을 받았을 때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즉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수록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지급 수단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일부 사람들은 그 돈을 저축하거나 온라인 쇼핑 등 해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 지원금은 대부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들이 지원금을 빠르게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단기간에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대신 동네 식당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지원금 분배 방식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문제를 넘어 경제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추경 논의가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와 다양한 의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추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은 소비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동네 식당이나 소규모 매장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생활비나 식비, 공과금 등의 지출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생활에 작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국민들은 추경을 통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입니다. 추경은 결국 국가가 추가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시민들은 차등 지급 방식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들은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전 국민 지급이 더 공정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쟁은 지원금의 실제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소비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의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번 추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원금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재난지원금 사용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번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정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입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될 경우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경제에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속도입니다. 아무리 큰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정책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빠른 재정 집행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지원금 지급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내수 소비 활성화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입니다. 가계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곧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비를 늘리게 되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지원금을 사용해 식당을 방문하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면 해당 업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 활동은 다시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경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학에서 흔히 승수 효과라고 설명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 활동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번 추경 정책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지원금이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경우 국민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나 지역 경제가 침체된 곳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번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속에서 지역 상권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중심의 소비 지원 정책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이 이번 추경 역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한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한 후 다시 소비 수준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만약 추경이 반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부양 효과와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지원 정책과 함께 중장기 경제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투자 확대, 기술 혁신 지원,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은 단순히 정부가 돈을 더 쓰는 정책을 넘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소비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는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책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지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나 금액,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등 지급과 지역화폐 중심의 지원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와 정책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논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국민들이 그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시행 과정 역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